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사회교과서 98부터 101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서민문화의 발달로는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서민문화의 종류로는 한글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가 있습니다. 정조 이후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외척은 어머니 쪽의 친척이고 세도 정치는 완실과 홍익가계를 맺은 가문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벼슬을 사려고 쓴 돈을 도로 찾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한 정책, 백성들의 불만을 샀던 정책,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업적과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삶을 개선한 정책으로는 국왕 중심 정책으로 왕위 외척이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쳤고, 서원 정리로는 서원은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선들의 재상을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광천을 대신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부려서 일부만 남기고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복궁을 재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우리의 경복궁을 재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 재건이 꼭 좋은 이글만을 받고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백성들의 불만을 샀던 정책으로 경복궁 재건이 있는데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농사철의 백성들을 동원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강제로 기부금들을 걷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인양요는 1866년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조선은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지만 프랑스군은 패하고 물러가면서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갔습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에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며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조선군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그 결과 미군은 20여일 후에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성보가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흥선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도 척합의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도 맺게 되는데요. 1875년 강화도 초지진에서 조선군은 허락도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쏩니다. 일본은 대포를 쏜 것이 공격의 의미라 하며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합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군함을 보내 통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압박을 받자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조약인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이 군대까지 도용해 조약 맺기를 밀어붙여서 강제로 맺은 조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이렇게 불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왜 서원을 정리했을까요? 서원이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71년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을 무엇이라 하나요? 이것은 병인양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침입한 것이 신미양요이고 프랑스가 침입한 것이 병인양요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고 세운 비석은 무엇인가요? 바로 척합의였습니다.